조동근 교수입니다. 네, 명지대학교 경제과 명예교수고요. 그리고 고성국 TV를 통해서 중국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경계할 건 경계하자 이런 이제 시리즈의 녹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 경제 쪽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풍하고 MBK 대 고려 아이엔 경영권 분쟁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영풍하고 MBK가 한 팀이 됐습니다. 영풍하고 고려 아이엔의 좀 히스토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공동 경영을 75년을 했어요. 이게 보통 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처음에 씨가 뿌려진 게 언제냐면 1949년도에 창업이 됐어요. 1949년도에. 장씨, 영풍의 이제 오리진이 되고, 그 다음에 최씨, 고려 아이엔의 이제 오리진이 되는데, 양 가문이 공동 경영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2022년에 최윤범 회장, 그러니까 3세입니다. 3세가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둘의 어떤 서로 분리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영풍에서 보면은 이제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 회장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이 고려 아이엔 쪽은 보면은 좀 뭔가 새로운 어떤 거를 많이 좀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결별 선언을 합니다. 결별 선언. 결국은 뭐냐면은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있기가 좀 불편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비철 금속 1등 재련 기업으로서 고려 아이엔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MBK 파트너스하고 기업 경영 및 글로벌 투자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겠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풍 쪽에서 MBK를 갖다 등에 업고 그럼 뭘 했습니까?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이 고려 아이엔 쪽을 밀어내려고 한 거죠. 그래갖고 영풍 연합 세력이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주가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서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높이다 보니까 됐는데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MBK가 어떤 데냐 그러냐. MBK가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 우리가 홈플러스가 누구 겁니까? 홈플러스. 주인이 바로 MBK가 되는 거죠. MBK는 이거는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모예요. 개인이 모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보면은 MBK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예컨대 보면은 이미지가 왜 나쁘죠? 홈플러스를 갖다가 이제 매입을 할 때 그 당시에 2015년도에 7조 2천억을 들이고 매수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비싸게 살면은 나중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숭재 저주가 뭐냐면 낙찰받기 위해서 이걸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베팅을 해서 뒷감당을 못하는 걸 우리가 승자의 저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갖고 그럼 왜 7.2조? 그 당시 이마트보다도 못하지 않은 그런 가격으로 이걸 갖다 이제 인수를 한 건 뭐냐면은 그만큼 자신이 있겠죠. 그런데 그 자신이 뭐냐면 그들만의 자신이에요. 그러면 MBK가 뭡니까? 회사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같이 그렇게 그거 뭐 주주가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펀드요. 돈을 모은 어떤 펀드라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볼 때는 어떤 계산을 합니까? 빨리 이걸 뒤처리해서 좀 잘 팔고 나가서 차익을 챙기자 이런 겁니다 보면요. 그런데 왜 그런 MBK하고 지금 영풍이 손을 잡냐?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고려 아이엔은요 비철 금속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이 됐어요. 뭐 히토리오 뭐 그런 이제 비철 금속 이런 거를 제대로 재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면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뭐예요 전략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중국에서 미국에 멱살을 잡을 때 항상 히토리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고려 아이엔도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중요한 광물 자원을 갖다 잘 가공을 할 수 있고 광물 자원을 갖다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뭐예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MBK가 지금 만약에 MBK 고려 아이엔을 갖다 이거를 인수를 해서 이걸 다른 데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문제는 바로 MBK는 미국인이 CEO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거를 갖다 오픈했다고 해서 이걸 내국 기업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무방비를 하고 있어요. 무방비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중국계로 넘어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MBK 같은 거 상호펀드는 돈을 여러 군데서 모아요. 여러 군데서.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 군데서 돈을 모으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종
이상 출처 미상의 어떤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중국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국계 돈이 MBK를 통해서 고려아연을 인수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계 돈이 MBK를 통해서 고려아연 인수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만약 고려아연이 중국계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사실상 적성 국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려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아연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거를 뭐 영풍하고 사실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풀어야 될 걸 갖다가 자기네는 못 풀고 왜 MBK를 갖다 등에 업고 여기 뛰어드느냐.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 유출, 그다음 원자재 이런 어떤 이제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테무, 알리바바를 통한 유통 질서 문란, 그다음에 개인정보 침탈 가능성에 대해서 엄중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테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테무. 이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보면. 그래서 해외 플랫폼으로서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초저가 제품을 갖다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게 온라인이니까 뭐 건물을 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전자상거래가 세상을 뒤집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짭을 얻는 거고, 우리는 거꾸로 또 뭐죠? 중국을 통해서 아주 저가의 물건을 사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상당한 정도는 유통 질서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보면 알리바바를 이제 보는데,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 B2B,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또는 B2C도 되는 거죠. 그래서 B2 컨슈머, 그래서 전자상거래 그룹으로 테무 유사하게 중국 제조업체하고 해외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뭐 그래서 이거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점차 힘을 발휘하는데 이 중국의 괴력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무지무지하게 싸게. 우리를 주면은 상상도 못할 정도. 아니 어떻게 이게 이 값에 이게 배달이 돼? 근데 그거는 뭐 받는 사람 받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그 좀 토종 온라인 업체가 무너진다든지 또는 우리 영세 자영업자 무너진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잖아요. 중국에 사실 옛날에 항상 밀어내기를 했는데, 밀어내기 뭐죠? 원가 이하로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덤핑이라고 이제 개념화 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덤핑에 대해서는 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침탈 우려가 있는데, 기술적인 이제 침해가 있는데, 테무, 알리바바 이런 데서도 처음에 회원이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것이 굉장히 귀중한 고객 정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정보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뭐 백도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백도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로 빼돌리는 거죠. 만약에 그 고객의 비밀번호 이런 걸 갖다가 사실 뒤로 빼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빼돌리면 그 범죄죠, 범죄. 물론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소중한 고객 정보를 전부 다 중국의 이게 그 다음 테무가 이걸 백도어를 통해서 빼돌릴 개연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개연성이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면밀히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백도어 기능을 이제 가진 악성 코드가 이제 뭐 포함이 되어 있다 등등등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국의 문제인데, 중국에 뭐 사실은 뭐 사회주의는 사실 민주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런 거를 테무나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걸 모으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이걸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죠. 이거를 의심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국가정보법,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서 중국 기업은 국가 요청 시 해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럼 도대체 내가 알리에서, 알리바바 말하는 거죠. 테무에서 뭐 했는데 내 주민 뭐 등록번호는 아니더라도 그거 다 그 중국에 다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보면요. 따라서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걸 통해 갖고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 유출된다고 단정은 못하죠. 리스크가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미국하고 EU가 그거 당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미국 EU 등에서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합니다. 대응을 하는데 미국 하원 중국 특위가 2024년에 테무를 고위험 앱으로 지정하고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퇴출을 못 하잖아요. 그럼 또 분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토를 한 데서 겁을 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피드백이 되게 우리가 워치하고 있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국도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세 회피 문제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 이제 막아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유통상의 문제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가 덤핑, 근데 국내 산업 피해를 얘기하는 건데 이 테무가 이렇게까지 싸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대량 생산해서 원가 절감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송비 보조하고 세금 회피 구조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알리바바도 해외 소비자에게 직배송 확장 중이고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이 증가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테무는 상품 가격을 $150 미만으로 묶어요. 이게 뭐냐면 소액 면제 제도예요. 일단 소액으로 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허위 인보이스도 관행으로 돼 있다. 처음에 이제 중국에 이제 WTO에서 초청했는데 처음에 클린턴이 이제 불러올 때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빅 자이언트가 들어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동양에 몸을한 서양의 의식 구조를 가진 어떤 그런 거대한 거인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사실 거꾸로 좀 잡혀먹힐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요. 만약에 무역이라면은, 정식 무역이라면 이거는 상계 관세 등등 통해서 그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구를 통해서 하는 거는 보호하기도 어렵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뭐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국내 자영업자가 초토화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원금 같은 거 뭐 뿌린다 하는데 그런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알리나 무슨 뭐 테무로 흘러 들어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어떤 과정에서 뭐까지 개인 정보까지 묻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그걸 갖다 나한테 그 네가 아는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자 하면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국제적인 분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중국도 좀 정신 차려야 돼 보면요. 뭐든지 우리는 이제 중국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덤핑하지 말게, 개인 정보 보호 제대로 하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산업에 대해서 피해 주지 말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차제 우리도 보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 테무, 그 다음에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좀 칼을 빼드려야 되겠다. 허위 보고하지 말아라. 세금 포탈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빼돌리지 마세요. 백도어를 해갖고 다 나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설린 관계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 협력도 우리가 이제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은 경제 침탈의 어떤 우리가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MBK가 왜 중국 자본하고 연결돼서 MBK는 돈을 모으는 전주 아닙니까? 따라서 거기에 중국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이 뭐죠? 보면은 고려아인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해서 거기에 포함된 어떤 핵심, 어떤 뭐 광물 정보라든지 핵심 기술이 이것이 적성 국가인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자, 그러니까 경제전쟁이 무슨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를 통해서 핵심 기술 유출되는 건 막아야 되겠다. 그 다음 또 이거 테무, 알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원가 이하, 뭐 터무니없이 해갖고 우리 자영업자, 중소업체 다 죽이고 개인정보 다 빼서 걔네들이 가공하고 이걸 또 모아서 또 다른 어떤 상품 만들고 점차 중국은 커지고 우리는 좀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의 쉐쉐를 하자 이런 사람들이 또 득세하고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물려줄 후손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좀 경계를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뿌리인 사실 서방과의 어떤 이념 가치 동맹을 굳건히 하고 그 다음에 한미일 해양 세력의 일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걸 통해서 주로 오는 걸 우리 차단해야 되고 또 알리 그 다음에 테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갖다가 유통 질서를 문란시키는 것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늘 눈을 불하려야 됩니다. Stay your eye on it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의 눈은 여기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이렇게 해서 어떤 뭐 세 번째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